강의를 할 때 저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어떤 강의를 가도 항상 하는 이 주제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자라는 네. 주제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또 이제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가정폭력 상담소에 근무도 했었고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이 깊이 있는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깊게 들어가 보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라면서 비교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 자체도 제 내면의 상처를 치유가 물론 100%는 다 되진 않았지만 한 50%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의 상처가 보이고 우리 언니의 상처가 보이고 저희 딸아이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페이지는 지금 못 찾겠는데 나를 스스로 높여줄 사람은 그죠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자신을 참 잘 높이면서 잘 살아오셨고 제가 학부모 진로 교육에도 가끔씩 특강 나오고 내일도 특강이 있긴 한데 딱 그 지금 모범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 의도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은 부모가 주는 거고요. 교사가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정보와 지식보다는 태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인성과 태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아이가 삐뚤어져 있어도 나중에 바로 서요. 오뚜기처럼 설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잘 나가는 부모인데도 뭐 교수 부모인데 뭐 경영자 부모인데 정치인 부모인데 왜 그렇게 됐냐 이러면 그 사람이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겉보기는 좋은데 태도가 안 좋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그 부모의 어떤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이제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상처와 분노부터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면의 어린아이하고도 계속 연결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아이도요, 어떤 완벽해 보이는 부모조차도 완벽하게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거의 힘들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크냐 작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뿐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우리가 수명이 5, 60대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아주 더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심지어 치매만 아니라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치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요거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 환경의 영향. 이게 지대한 게 부모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의 영향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칼 로저스 같은 심리학자는 상담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못했다라면 상담사가 그 모든 걸 다 끌어안아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부모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릇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도 다 끌어안아 주는 마음이 얼마나 그릇이 보통이 아니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상처를 주는 게 비교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비교로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이런 형태에서 비교가 이제 아주 한국인들은 이게 탁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교 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단순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부의 비교나 외모의 비교나 어떤 직업의 비교나 어떤 가족의 비교는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기울인 노력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 나이에는 뭐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최상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잘 나가는 자기 분야의 최상급하고 비교하는데 아니 10만 명에 한 명 꼴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이겨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도 그 사람이 기울인 어떤 노력과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기 노력은 비교 안 하고 그냥 단순한 비교랑 가진 재산, 가진 학벌, 가진 지능, 가진 외모 이런 것만 비교를 하면 이건 영원히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서기예요. 이게 전부 다 삶의 화두예요. 이게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로 서면요 가족이 진짜 바로 서요.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거여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요게 이제 자존감이 나중에 있을 건데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자만심,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이게 4개가 정말 달라요. 유튜브로 8분이면 깨끗하게 설명됩니다. 혹시 다른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